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2021년도 보육정책 기본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를 작성하는 우리 원장님들 21년도 보육정책 기본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우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이라는 거는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보육 정책을 펼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육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부라든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육 관련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보육 관련 어떤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한 어떤 행동 지침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해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또는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그리고 있는 어떤 구청장 이런 분들은 우리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1항에 의해서 보육계획을 우리가 5년마다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토대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또 수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서는 새싹 플랜이라든가 아이사랑 플랜이 나왔었죠. 그리고 2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서는 우리가 아이가 행복하고 또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육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목표와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요 많은 과제들을 이제 추진을 했었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제 2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평가가 나왔죠. 2017년도 마무리를 하면서 평가 과정에서 어떤 그 예를 들면 결과가 나왔냐면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보육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제도였습니다. 근데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평가를 하기를 시작을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선택이다 보니까 평가 인증을 받지 않은 그런 어떤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의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고요. 또 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 이제 제공되고 있는 누리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유아 발달하고 또 부모님의 요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그다음에 환경 변화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돼서 이제 누리과정이라든가 이제 표준보육과정도 좀 바꿔야 되겠다,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평가 결과가 조금 나왔고요. 또 보육교사들의 어떤 근로 여건 그다음에 복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아직도 미흡하고 낮은 어떤 처우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양질의 보육을 우리가 하기는 교사 입장에서부터는 양질의 어떤 유입, 양질의 어떤 보육교사, 좀 질이 높은 어떤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보육교사를 보육 현장에 유입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육교사의 어떤 평균 어떤 보수 기준이라든가 호봉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변화돼야 되고 수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평가 결과에 의해서 결국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이 이제 계획이 되었고요. 그게 이제 2018년도부터 2022년도에까지 이제 수립이 된 것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한 거니까 어떻게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는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지금 달성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보육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보육 현장의 어떤 의견을 묻는 어떤 설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개선이 필요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바로 보육 서비스의 어떤 공공성 부분이 아직도 부족하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지는 보육 정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좀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정책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견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의 의견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고 우리가 보육이라는 거는 그리고 또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 또 우리 국가 사회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 어떤 기관인데 우선 부모님은 어떤가라는 부모님의 보육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육의 어떤 공공성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부모 입장이죠. 그리고 보육의 어떤 품질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연구 결과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이 우리가 어떻게 수립이 되었고 어떤 전략이 세워졌고 방향은 어떤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전과 정책 과제의 어떤 체계도를 보면요. 우리가 비전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회. 예, 그래서 영유아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수립을 했느냐 하면 보육의 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네, 이런 거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나왔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보육 체계를 좀 더 개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육 서비스의 어떤 품질을 좀 향상시키면서 부모 양육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행 기반으로서 어떤 지원 기관을 좀 많이 그 기능을 좀 개편을 하고 또 민관이 좀 협업을 하는 것을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전자 시스템을 우리가 전산 시스템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막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개편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우리가 어떤 목표 아래 어떤 전략이 있는지 우리가 보육의 공공성을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좀 많이 늘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까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우리가 14%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22년도까지 내년까지는 40%까지 우리가 좀 더 확충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지금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각 지자체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계속 지금 어떻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걸 좀 의무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6년도까지는 81%였는데 우리가 22년도까지 90%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열리는 어린이집의 숫자를 좀 더 많이 늘리겠다. 그다음에 보육 체계를 우리가 개편하기 위해서 보육 지원 체계를 좀 개편하고 그래서 맞춤형 보육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다양하게 지원하는 시간을 좀 다양하겠다. 6시간, 8시간, 뭐 12시간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육 과정을 좀 개선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19년도 누리과정이 개정이 됐고 20년도에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 과정이 개정이 된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우리가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 다 수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어떻게 달성하기 위해서 시행이 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보육교사 양성 체계를 좀 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보수 교육 관리를 좀 더 좀 체계적으로 하고 질 관리를 좀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좀 더 많이 좀 지원을 하고 좀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좀 더 좋게 그래서 처우 개선비를 우리가 좀 더 높이겠다. 그리고 보육료를 좀 더 인상을 해서 우리가 질적인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 인증 제도를 좀 개선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차 때는 평가 인증 그래서 선택에 맡겼는데 우리가 지금 3차 때에는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의무제로 바꾸겠다. 해서 이미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부모 교육 실시 인원을 좀 더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좀 더 많이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하고 가정 지원도 하고 또 어린이집 지원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늘리겠다. 가능한 시군구에 많은 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서 보육에 관련된 업무, 또 양육에 관련된 거, 어린이집에 관련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제 보육을 좀 더 많이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나의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영유아가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어떤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보육의 어떤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살펴보면 먼저 이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린이집에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률을 좀 더 많이 늘리겠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좀 더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을 좀 더 많이 늘리고 활성화하겠다. 또 어린이집 운영의 어떤 건전성을 제고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40%까지 늘린다,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40%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가 지방의 어떤 국공립 어린이집을 좀 확충하고 좀 균형적으로 좀 배치를 하겠다. 그래서 지자체의 어떤 그 재정 부담을 좀 완화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지금 만들고요.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식을 굉장히 지금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 부지를 좀 더 확보하고 또 기존에 아주 그냥 우수한 그런 어떤 민간 어린이집을 잠기 임차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시군구에서 또 시 단위로 이게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22년까지 매년 450개소의 어린이집을 많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육의 어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이집 운영의 어떤 공공성을 좀 강화하겠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야말로 지원을 정부에서 해주는 정부 지원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적 역할을 좀 확대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취약 보육을 좀 더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 그래서 영아 보육 시간 연장,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이런 그 운영을 좀 의무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어떤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러한 어떤 그 취약 보육을 점점 더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한 그런 어린이집은 조금 더 좀 질 관리를 좀 체계화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라는 어떤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이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좀 더 많이 활성화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직장 어린이집의 숫자를 좀 더 많이 늘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2년도까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그런 의무 이행률을 9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올해도 21년도에도 직장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중소기업의 어떤 직장 어린이집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또 세운 목표가 뭐냐면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한 어린이집 운영의 어떤 건정성을 좀 제고하겠다.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를 좀 강화해서 어떤 회계 투명성이라든가 또 수요자 중심의 어떤 강화라든가 이런 관리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전략이 있고요. 특별활동비, 예,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별활동비라든가 또 기타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납 통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 또 국공립 수준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지원 확대하겠다. 이런 어떤 전략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협동조합, 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최근에 협동조합이라든가 비영리 운영주체가 참여하는 그렇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설치 운영하는 그런 어떤 지원을 좀 마련하겠다.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을 설치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또 법인단체 이런 기관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어떤 시설위원 간의 어떤 조정으로 해서 좀 지원이라든가 법 체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린이집 관리를 좀 더 체계화하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의 어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의 어떤 운영의 어떤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관리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의 자격을 좀 더 강화하겠다. 우리가 유치원에서 원장님이 되는 그 과정과 또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되는 그 과정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되는 거는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2급 교사를 예,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1급 교사가 되는데 3년 걸리고요. 그리고 1급 교사가 돼서 1년을 더 경력을 쌓게 되면 4년이라는 시간 되면 우리가 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쉽게 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의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요 원장 자격 기준을 좀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계획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원장님을 보조할 수 있는 또 어린이집의 어떤 행정 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인력이 우리가 어린이집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원감이라는 그런 직책이 있어. 원감님이 우리 원장님의 역할을 보조해주고 또 행정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집은 없거든요. 어린이집은 원장님, 그 다음에 주임교사, 그리고 교사입니다. 근데 주임교사가 실질적으로 지금 중간관리직의 어떤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 주임교사도 반을 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장님을 보조해서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중간관리직을 좀 신설하겠다. 이거는 이제 2022년도 내년까지 아마 내년까지는 아마 어떤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어떤 재정 건전성을 좀 강화하겠다. 예, 이 파트를 보면 지금 어린이집의 부채 인정 비율을 좀 더 개선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재무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계속 이제 수정 보완이 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의 지금 부채 인정 비율, 우리가 어린이집을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에서는 매를 새로 짓거나 그러면 아마 대출을 받거나 이런 어떤 상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채 비율을 지금 현재는 50%까지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치원은 0%입니다. 유치원은 부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부채 비율을 유치원처럼 0%로 정비하겠다. 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의 어떤 재무 회계 규칙을 좀 개정을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타 운영비 중에서 건물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융자금, 그다음에 우리 차를 사게 되면 할부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지출 한도액을 보육료 수입의 15%를 넘지 않게 다시 말하면 15% 이하로 축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보육료 과다한 지출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할부금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건물 융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다 지출하게 되면 보육 서비스의 질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어떤 정책을 지금 계획하고 또 수립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달성하려고 하고 있겠죠. 우리가 보육
체계를 좀 개편하겠다. 예, 그래서 보육 체계를 어떻게 개편하느냐. 어린이집 이용이라든가 지원 체계를 좀 개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표준 보육 비용을 좀 산정을 다시 계층하겠다, 재계측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정 보육료를 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보육 과정을 개선하는 그런 어떤 보육 체계 개선이라는 그런 어떤 목표와 전략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육 체계 개편에서 어린이집 이용이라든가 지원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 이거는 이제 18년도부터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이집 이용이라든가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 보육 시간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20년도부터 예, 맞춤반이 없어졌죠. 맞춤반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4시까지가 아이들이 보육이 되어지고요. 4시에서 4시 30분 정도 이제 뭐 조금 뭐 30분 정도의 어떤 그 시간의 어떤 여유 동안 아이들이 이제 귀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4시에 아이들이 하원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장반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6시, 6시 30분 이렇게 해서 연장반의 아이들이 또 머무르는 그런 어떤 또 시스템이 있고 자, 근데 더 또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 있죠. 야간에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9시 반, 10시까지 또 머무르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주 다양하게 이용 시간을 좀 다양화시켰다라는 거고 또 지금 우리가 24시간제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주에 가면 그 SK 예, 하이닉스 앞에 이런 24시간 예, 제가 어떤 어린이집이라는 말씀 못 드리고 예, 24시간을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좀 더 아주 좀 다양하겠다. 예, 부모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좀 다양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선택 기준 보장이라든가 적정 어떤 보상 체계를 좀 마련을 해주겠다.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이용 의사라든가 이용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무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체계를 좀 개선해 나가겠다. 또 맞벌이 부모라든가 또 장시간 보육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 실수요층을 좀 더 어떻게 해요? 그 요구에 맞게끔 시간 연장 보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초과 근무 수당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서 적정 보상을 좀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전략이 있고요. 또 지금 시행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표준 보육 비용 산정을 좀 다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4년도에 표준 보육 비용을 산정한 이후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가도 오르고 그렇죠? 그래서 보육료 산정을 좀 더 다시 재기축하겠다. 물가 변화도 반영을 하고 또 우리가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표준 보육 비용을 재기축하겠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적정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또 부모 부담 기준을 좀 더 정비를 하겠다. 예, 우리가 지금 무상 보육이긴 합니다. 그래서 무상 보육이면 정말로 부모 부담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표준 보육 비용을 토대로 해서 적정 보육료를 어떻게 지급 기준을 좀 마련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보육료 지급 기준을 올랐습니다. 2만 원 올랐습니다. 네. 경력 교직원이 있습니다. 경력 교사들을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경력 교사들이 이 호봉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보수가 많이 지출이 되겠죠. 인건비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력 교사와 정말 질 높은 그런 어떤 교사들 이런 교사들을 채용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 인건비 지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거는 검토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자, 보육과정을 개선하겠다. 예, 보육 체계 개편에서 우리가 이제 보육과정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이미 지금 우리가 영유아 특성에 맞는 그 보육과정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2019년도에 누리과정 개선이 됐고요. 3, 5세를 위한 누리과정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2020년도, 예, 작년 20년도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지금 고시가 됐고, 지금 9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개선이 된 예,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는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또 균형적인 발달을 보장하는 또 영유아의 중심의 보육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별활동을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특별활동을 좀 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운영을 합리화하겠다라는 보육 체계를 좀 개편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 인증에 반영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과도한 그런 어떤 특별 활동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거 어린이집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은 특별 활동이 그동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부모님이 원해서 특별 활동이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활동비는 부모 부담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이 무상부유육인데 왜 이래? 이런 어떤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좀 특별활동을 권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지양을 하는 게 아니라 지양을 정말로 어린이집의 교사와 또 어린이집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만 특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 인증이 지금 반영이 되고요. 특별활동이 오전이 아닌 오후에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혹시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는 별도의 활동의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린이집에 또 특별활동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좀 투명성을 위해서 예,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또 정보 공시를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활동 선생님이 어린이집에 오는데 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가? 자격이 있는 선생님인가? 또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급기관 등록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좀 강화하겠다. 또 보육교사의 어떤 적정 처우를 좀 보장하겠다. 이 부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또 영유아의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또 상시적으로 품질 관리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력을 좀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어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어떤 학과 제도를 좀 도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예, 보육교사, 유치원교사와 이 보육교사의 어떤 격차를 좀 하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자격의 어떤 격차를 해소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2차 중장기 보육 발전 계획에서 유보 통합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예. 그때도 이 지금 자격 제도가 논의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결국 2차 중장기 보육 발전 계획에서 예, 실효를 얻지 못했던 그런 어떤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격 제도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3차 때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계획을 했지만 22년도 내년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유아교사와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 교사가 공통으로 적용되는 영유아 교사 자격 제도를 지금 도입하면 어떤가라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하고 있지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발표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의 어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보수교육 과정을 좀 더 내실화하겠다. 보수교육 과정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서 교사들이 예, 어린이집이 아닌 보수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사들이 지금 대체교사가 지원이 되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낮에 근무하고 야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교사들이 보수교육에 참여할 사람은 보수교육에 참여하고 우리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연수, 일정 연수, 이정 연수가 있잖아요. 원감 연수 이런 것들을 지금 방학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방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간에 교육을 받아야 되고 토요일 날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정말로 힘든 그런 어떻게 그 과정을 이수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새 학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새 학기를 준비하는 어떤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3월 달에 시작이면 2월 달에 적어도 몰입을 해서 신학기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9월 학기 시작이라면 또 8월에 또 2학기를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늦게까지 남아서 예, 늦게까지 남아서 새 학기를 준비하는 또 신학기를 준비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예,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해왔거든요. 예, 정말 저는 우리 어린이집의 교사들 정말 예, 저는 이렇게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예, 휴가라는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쉼을 갖는 그런 보육교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애가 아닌 어린이집 방학을 좀 도입하겠다. 어린이집 방학 제도를 좀 도입하는 그런 제도를 검토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검토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내년도에 예, 22년도 이 지금 아마 어떤 방향이 됐든 간에 예, 발표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체계적인 보수교육 운영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좀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보수교육 기관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 예, 전국에 예, 보수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기관을 지금 11월 말 예, 10월 11월 뭐 이 정도로 해서 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80% 정도, 예, 80% 정도 마무리하는 시점부터 기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등급을 매기죠. A, B, C, D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보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보육교사의 어떤 적정 처우를 좀 보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어떤 적정한 예, 임금을 좀 지급하는 거를 좀 보장을 하겠다. 예,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격차가 엄청 많아요. 임금에 대한 이 급여 수준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또 우리가 어린이집에서도 국공립의 보육교사와 민간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급여 수준이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좀 격차를 좀 해소하겠다. 예, 당연히 저는 똑같이 하루 종일 영유아를 돌보면서 너무나 많은 차이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임금의 격차, 예, 어떤 급여 수준을 좀 더 해소하는 그런 방향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보육교사의 어떤 보조 인력, 우리가 있는 보조교사라든가 대체 인력이라든가 이런 이 인력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것을 좀 확대하겠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굉장히 많이 대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해마다 늘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리고 있죠. 아, 또 교사의 업무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라고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다양한 아이들, 또 다양한 또 학부모의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거든 부모, 거기에 또 우리 서류 문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사들이 저희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출근하고 좀 어떻게 하다 보면 퇴근할 시간. 예, 그러다 보면 한 달이 가고 한 학기가 되고 벌써 1년이 갔네. 네, 이렇게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오는 쉼이 없이 예, 쉼이 없이 달려나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받는 업무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관계 속에서 오는 직무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무 스트레스라든가 또 직무 만족도가 지금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 지원 상담을 좀 더 많이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보육교직원을 위한 심리 상담을 많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보육교사가 좀 자긍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나는 보육교사다라는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이 일은 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자긍심이 자꾸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도 인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또 굉장히 부모님들이 요구만 하고 또 내 아이가 살짝만 다쳐도 그냥 돌변
실천하는 그런 어떤 부모님들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자괴감이 느끼는 어떤 교사의 어떤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교사라든가 원장님들이 어떤 자긍심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또 사회에서 보는 여전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에서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낮다. 예, 그래서 어떤 인식 개선을 좀 위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보육교사의 어떤 수기 공모전이라든가 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영상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또 하는 게 영유아 보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유아 반의 어떤 그 구성 기준을 좀 더 개선하겠다. 근데 이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요. 지금 개선하려고 또 예,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예, 우리가 지금 0세는 1대3, 그 다음에 1세는 1대5, 그 다음에 만 2세는 1대7, 만 3세는 1대15, 4, 5세는 1대22. 너무나 많아요. 하루 종일. 예, 하루 종일 너무나 많은 그 아이들하고 사실은 교사들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아동의 비율을 좀 더 어떻게 개편해야 되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합니다. 저는 0세는 1대2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절대적인 성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인의 손이 필요한 그 아이들이 0세잖아요. 이 아이들은 선생님 우리 손이 두 개잖아요. 우리 절대적 손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절대적 손이 필요한 인간의 손은 두 개입니다. 그러면 결국 영세는 1대2 보육이 맞습니다. 예,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떤 그 자문을 하거나 뭐 이런 정책 회의를 참여하게 되면 계속 끊임없이 저는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1대 20도 사실은 너무 많아요. 유아들이라도 우리가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그런 보육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또 개개인에 맞는 영유아 중심의 보육과정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수준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좀 조절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구체적인 아직 그 발표가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연구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탄력 보육을 좀 더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어린이집 시설을 좀 더 강화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어떤 시설 기준이라든가 설치 기준 이것도 좀 더 해소하겠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교사실이 사실은 다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조금 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교사실을 좀 더 의무화하겠다. 새로 신설하는 어린이집은 새로 개원하는 다시 설립하는 그런 어린이집은 지금 교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예, 기존에 있던 그 원은 바꿀 수는 없지만 예, 이제 바꿔 나가겠죠. 근데 새로 개원하는 원은 교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화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보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또 우리는 상시적인 품질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린이집을 평가하겠다. 네, 우리가 2차 때는 평가 인증 제도라고 해서 저희가 선택에 맡겼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3차 때는 모든 어린이집을 평가하겠다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중에 있죠. 또 어린이집 지도 점검 체계를 좀 더 개선을 해서 지도 점검을 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어린이집의 아이들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안전 관리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처 간의 좀 협조 체계를 좀 확대해서 건강하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축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어린이집의 부모님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의 학부모 운영원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부모님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모든 부모님들이 언제나 어린이집에서 내 아이를 보고 싶거나 또 운영이 궁금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어린이집을 좀 더 많이 확대하겠다. 그래서 전체 어린이집에서 열린 어린이집을 15% 이상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각 지자체에서는 시군구에서는 지금
열린 어린이집을 새로 어떻게 선정하고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부모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양육 정보를 제공하는 거를 지금 많이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부모교육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부모님들이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지금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부모교육이라고 해서 예, 전문적인 예, 공동 부모교육 강사들이 어린이집에 예, 방문을 해서 이렇게 또 부모교육을 하는 그런 지금 시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양육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고 또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문화센터라든가 또는 복지센터라든가 또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시간제 보육반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취약 보육 지원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개선해서 취약 보육 대상자를 좀 재검토하고 또 실태 조사를 좀 더 제대로 해서 영아라든가 장애야, 다문화 또 시간 연장 이런 것들에 지금 그 반이 그 대상의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최근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사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 수용에 맞춰서 재설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취약 보육 특성별로 보육 지원을 좀 더 개선해 나겠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다문화 아동 통합 보육을 위한 여건도 개선해 나가고 또 장애 영유아에 대한 어떤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계획과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이 2022년도 내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예,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수립한 이 계획은 이게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얼마만큼 이 계획이 달성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달성하려고 예, 요 목표점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육 현장에서 표준 보육 과정이 왜 바뀌었는지, 평가 인증이 왜 평가 제도로 바뀌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 들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는 그런 어떤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